자, 이제 그 다이오드 반도체 PM 접합 다이오드 반도체 소재 중에 PM 접합 다이오드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리뷰하고 있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합시다. 자, 이런 PM 접합 다이오드는 N쪽에다 이렇게 발을 들어 있죠. 그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또 안 그리네. 같이 그리자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포지티브 여기가 네거티브 이랬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만약에 시켜준다 그러면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니까 흐른다 이거죠. 전하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순방향이라 한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하면 저를 붙어버려 가지고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중에 다이오드는 무슨 작용을 한다? 정류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류 작용 중에 첫 번째가 다이오드 한 개 있죠. 자, 요거 뭐자 있죠? 교류 맞죠? 교류. 자, 이거는 220V에 60Hz 설명 다 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 전기고, 교류는 뭐 영어로 뭐라고 Alternative Current AC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때 포지티브는 흐르고 네거티브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여기 포지티브는 나오죠. 네거티브는 흐르지 않는다. 포지티브는 나온다. 그래서 파형을 반만, 전체 중에 반만 살려고 반은 없애져 버리니까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한다. 다이오드 한 개일 경우는 반파 정류 회로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요것은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요렇게 교수님이 나눈다 했죠. 이렇게. 그러면 1초 1초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요 위쪽은 포지티브, 밑에 쪽은 네거티브가 흐를 거라 이런 얘기죠. 요 첫 번째 스텝은.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열로는 갈 수 있고, 열로는 플러스니까 못 가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그라운드 마이너스니까 흐르니까 열로는 못 오고 이렇게 흘러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 네거티브였어요. 근데 네거티브니까 열로는 못 가고 여기는 통로가 플러스가 들어오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제 파형은 여러분 이건 저하고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긴 포지티브인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서 흐른다. 이렇게 흘러서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포지티브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단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자, 요렇게 해서 요거죠. 요건 네거티브, 요건 포지티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열로 못 가고 열로 가죠. 얘는 열로 못 가고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어져 있죠, 여러분? 그럼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가서 열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르죠.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른다. 그러면 이제 얘도 미안합니다.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흐른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sorry. 자, sorry. 자, 어떻게 가냐? 자, 여기가 여기가 포지티브고 여기가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니까 여기로 가죠. 자, 여기 이어져 있죠. 그럼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여기는 마이너스이니까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흐르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다이오드는 여기에 포지티브 네가티브야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열로는 포지티브니까 못 오고 네가티브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오드 특성만 좀 아시면 완벽하게 요건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속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스텝에 요놈 포지티브 포지면 사이클이 계속 사이클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파형이 전부 다 포지티브 쪽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 정리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한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로 정리합니다. 다이오드의 역할은 무슨 작용이다? 정류 작용을 한다. 끝.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 기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한번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포지티브 네가티브 돼야 흐른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포지티브 네가티브 돼야 흐르겠죠? 자, 그러면 스위치 A를 닫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포지티브 네가티브니까 여기 포지티브가 형성되죠. 그럼 열로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흐르죠. 열로는 흐를 수 있죠. 흘러서 이렇게 흐르니까 열 앰프는 켜지겠죠. 그렇지만 열 앰프로는 못 가니까 안 켜지겠죠. 그래서 스위치 A가 온되면 뭐만 1번 램프만 온된다. 2번은 안 되죠. 그래서 A가 온되면 1번 전구만 온되는 겁니다. 2번 전구는 어때요? 온되지 않아요. 자, 그럼 B가 온되면 봅시다. 자, B가 온되면 끄어버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B가 온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열로는 흐르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2번 온됩니다. 요 포지티브니까 흐르죠. 흘러서 1번도 온됩니다. 그래서 B가 온되면 1번, 2번 램프 두 개 다 온됩니다.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맞으려면 B가 온되면 이렇게 되고 A는 이것만 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되겠어요. 이게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이오드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하다 보면 전기 쪽 문제가 아주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에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에 12개 이상 문제를 맞아서 2학년 때 기사시험도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정류 걸러주는 역할. 그럼 아까 우리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포지티브 네가티브 그죠? 여기는 뭐죠? 에노드, 여기는 뭐죠? 캐소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는 흐르고 이렇게는 안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류작용을 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류 다이오드, 실리콘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너 다이오드, 이거 기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제너 다이오드. 자, 이것은 자, 어느 역방향으로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원래는 다이오드라는 놈이 포지티브 쪽으로 오고 역방향 쪽으로 흐르지 않죠. 이렇게 하면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급격히 흘러버려요. 그렇게 만든 놈을 뭐라고 그러? 제너 다이오드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제너 다이오드는 전압 조정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냐면 전압 조정용이 뭐냐면요. 우리 발전기는요. 한 13.5V 정도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5V 이상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13V 이상은 못 흐르게 잘라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제너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너 다이오드, 그 정전류 제너 다이오드라고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역방향으로 일정 시간에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원래는 안 흐르는데 갑자기 흐르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는 다이오드, 이것은 뭐다? 제너 다이오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ED 있잖아요. 자, LED는 여러분이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LED는 자 다이오드니까 무조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이오드예요. 근데 LED는요, 자 우리가 뭔가 결과가 나온 모든 놈들은 동그라미를 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러면 LED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눈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발광을 하게 되면 LED의 방향을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내가 정면에 있으면 LED가 켜져서 밝기를 볼 수가 있어요. 밝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진다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 놓고 밑에 LED,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발광 다이오드예요. 자, 발광 다이오드의 기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삼각형 그리고, 자, 발광하니까 동그라미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발광체를 표현해 준다. 이걸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TV 있잖아요. TV 밑에는요,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요 포토 다이오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포토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리모컨에는 뭐냐 그러면 빛을 일정하게 이렇게 쏘아주는 적외선 LED가 있어요. 그럼 이건 빛을 발광하죠. 그래서 이거는 발광한다 해서 발광부, 빛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수광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호 파장이 들어가면, 온 신호 파장이 들어가면 TV를 켜주고, 오프 신호가 나오면 어때요? 신호를 꺼주고. 자, 여러분 1, 2, 3, 4 이렇게 있죠. 1번 누르면 1번 채널로 가고 2번 누르면 2번으로 바꿔주는, 즉 발광부와 수광부에 의해서 이렇게 제어되는 요놈이 바로 리모컨이고 TV죠. 이럴 때 요 발광부의 LED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빛이 나니까 동그라미를 쳐주면서 직선으로 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LED는 다 보였잖아요. 이것은 안 보여요. 빛이 나오는 게 직선으로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데 직진,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놈을 읽어서 붙여주는, 신호 들어왔네 하는 놈이 수광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토 다이오드는 바로 적외선 LED가 되겠어요. 자, 적외선 LED고 요 수광부 쪽에 있는 놈의 포토 다이오드는 빛의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TV를 켜주는 요런 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하는 것을 적외선 LED라고 하고요. 여기에 숨어있는 놈을 포토 다이오드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토 다이오드는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감도, 파장이 넓어서 우리가 이제 광전류에 대한 직선성이 양호하니까 센서 신호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보고요. 또 다른 많아요, 다이오드가. 그렇지만 우리가 요 정도 4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사 시험 문제예요. 자, 다이오드 종류 중 역방향으로 일정 시간의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급격히 흐른다. 뭐?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포토 다이오드는 응답성이 어때요? 리모컨 끄면 빨리 켜져야죠. 빠르죠.
자,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와 강량 출력이 돼서 직진성이 좋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크랭크 앵글 센서하고 에어컨 일사 센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에 응용이 됩니다. 근데 주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력 변화에 영향이 미치면 안 되죠. 센서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기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이 이것 정도는 풀어야 되겠길래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절대 잊어먹지 맙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트랜지스타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트랜지스타. 자, 트랜지스타도요,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도꼭지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 수자원 공사에서 들어온 물이 압력이 이렇게 차 있어요. 압력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밸브가 이렇게 막아져 있겠죠. 막아져 있을 때는 물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요놈을 틀어주면 조금 비면서 쩔쩔쩔, 많이 틀어주면 칼칼칼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돗물을 제어를 하죠. 조금 올려라, 많이 올려라. 요런 역할을 하는 전하의 흐름을 이렇게 제어해 주는 놈이 바로 뭐냐 그러면 트랜지스타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타는요, 스위치 작용, 신호 스위치 작용을 한다. 트랜지스타는 무슨 작용을 해요? 그렇죠, 스위치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 있는, 압력이 차 있는,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놈을 컬렉터라 그래요. 컬렉터.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땅을 2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밸브에 작은 힘이 인가돼서 입력 신호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베이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쪽이 컬렉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리는 놈을 에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 트랜지스타에서 접지가 되는, 땅으로 이렇게 접지되는 놈을 뭐라고 그래? 이미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컬렉터는 포지티브인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 조절하는 걸 베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뭘 생각만 하면 되냐 그러면 트랜지스타는 수도꼭지와 같이 스위치 작용을 한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돗물이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컬렉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절하는 걸 베이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식으로 땅으로 빠지는 이쪽을 이미터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레포트는 작동기 중에 베이스는 그러면 뭐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압력이 차 있는 플러스 전기가 들어있는 거 컬렉터. 그 다음에 그라운드 쪽으로 흐르게 하는 걸 이미터라고 한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우리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PN 접합 이렇게 있잖아요. 자, 아까 내가 NP N형 나와서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N형이고 중간에 P형을 넣고 N형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는 홀이 있겠죠. 홀이 있으니까 얘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포지티브를 주면 얘네들이 붙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내가 여기에 홀이 비면 땡겼던 놈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비면 여기에 마이너스 주면 얘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 자, 봐보세요. 첫 번째, 여기 안에 우리가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포지티브고 네가티브겠죠.
그럼 우선적으로 신호를 내가 네가티브를 줬기 때문에 포지티브를 줬으니까 여기 있는 놈이 빠져나간다 이죠. 그럼 여기로 이동하고 하다 보면 여기 결핍이 생겨요. 이렇게 홀이. 그러면 요 놈이 여기 P형 반도체가 여기로 땡겼겠죠. 땡긴 네가티브 저기 홀이 비니까 여기로 무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전기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무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조정해서 열로 많이 흐르게 만든다 베이스 쪽으로. 그럼 적게 흐르면 적게 뚫리고 많이 흐르면 많이 뚫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전기를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흐르게 된다. 자, 어떻게 흘러요? 그렇죠. 이제 요놈이 포지티브, 여기가 포지티브죠? 그럼 포지티브가 들어가죠. 그럼 유도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홀이 생기면 이 들어온 놈들이 미대하게 열로도 들어와서 없어지지만 거대하게 많으니까 열로 무빙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으로 전류는 흐르게 된다. 자, 요런 구조체인데요. 자, 요걸 내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요 트랜지스타는 요렇게 구한다. 그리세요? 동그라미에다가 중심원에서 약간 왼쪽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고 밑으로 빠지면서 조절한다. 조절하는 걸 베이스, 자 위에서 들어오는 걸 컬렉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터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 베이스 전기의 조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흐른다 요 놈을 MPN형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 트랜지스타의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트랜지스타는 무슨 역할을 한다? 트랜지스타는 무슨 역할을 한다? 트랜지스타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는 정리를 여러분이 해주시고, 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는 그럼 뭐라고 적어요? 트랜지스타. 그러면 트랜지스타의 포트는 몇 개냐? 3개죠. 3개. 자 조절하는 건 베이스, 전기가 들어와 있는 쪽은 컬렉터, 그라운드 쪽으로 빠지는 건 이미터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NPN형 또는 PNP형의 트랜지스타가 있는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놈은 뭐야? 그쵸? NPN형. 이렇게 올라오는 놈을 PNP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내려가는 이렇게 돼 있는 놈을 NPN형, 또 이렇게 해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PNP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회로를 그리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여러분하고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포지티브고 여기 네가티브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플러스 전기가 이미 와 있겠죠. 다이오드는 여기가 일선이고요. 기억입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하면 여기가 포지티브, 여기가 네거티브.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요 포지티브가 물려 있죠.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네거티브, 마이너스만 되면 얘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게 하려면 요놈이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 놓고 요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포지티브 전기가 들어와서 미세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통로를 열어주겠죠. 그러면 요놈이 열어주니까 뭐가 돼요? 그렇지, 그라운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되니까 얘가 발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위치를 넣으면 다이오드의 트랜지스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전기가 흐르니까 발광을 해서 얘는 스위치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실습 시간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구성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트랜지스타의 응용은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모터를.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에 포지티브인 전기가 있고 여기 그라운드 전기가 있으면 자, 모터는 포지티브, 네가티브면 돌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놈의 전기가 인가되면 통로가 열릴 거니까 모터가 회전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회전을 할 거다. 근데 이때는 무조건 포지티브, 네가티브니까 한 방향으로밖에 안 돌아요. 한 방향 회전밖에 안 한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위에 그리세요. 포지티브. 여기가 뭐예요? 네가티브다. 그러면 요 모터에 여기에 플러스 네가티브 걸리려면 자, 요놈이 열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은 요렇게 엮여야되겠죠. 그러면 이 트랜지스타하고 이 트랜지스타만 전기가 들어오면 얘가 무슨 회전을 해요? 정회전 이렇게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놈을 반대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 여기가 포지티브 여기가 네가티브인데 자 여기가 플러스 걸리고 마이너스 하면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고 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이 TR하고 이 트랜지스타를 여기 전기 줘서 트면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역회전한다. 그래서 이 회로는 정회전과 역회전을 하게 할 수 있는 회로도예요.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 트랜지스타를 몇 개 써서요? 4개 써서.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무슨 자처럼 생겼어요? 대문자? 대문자 H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많이 쓸 거예요. H 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H자는 써서.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낼게요. 아니 저 레포트 트랜지스타를 이용해서 모터의 정역 회전을 하는 회로는 그럼 무슨 회로라고 그래요? H 회로. 이렇게 하면 내가 맞는 걸로 해줄게요. H 회로 이렇게. 그래서 트랜지스타의 역할은 뭐다? 스위치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